네, 오늘은 개발자의 책 읽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존도의 OKR이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는 책인데요. OKR이라는 거에 대해 다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꽤 돼서 아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팟캐스트 듣듯이 좀 편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정보도 많고 길기도 해서요.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발자로서 사실 OKR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거고요. 저도 100% 이해했다고 볼 수 없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적용 전에 한번 먼저 체크해보고 싶어서 읽어봤던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OKR은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R은 오브젝트와 키 리졸트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서 그 앞머리만 따서 OKR이라고 부릅니다. 목표를 만들고 목표 성취를 위한 KR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옆에 그림이 있는데요. 잠깐 요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목표가 일단 제일 중요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 하단에 키 리졸트가 하나씩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목표가 하나만 존재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회사에 따라서 2개, 3개, 4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그리고 다양한 내용의 오브젝티브, 즉 목표를 구축을 하고 그 하단에 그에 맞는 키 리졸트들을 구축하는 방식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티브가 꼭 하나인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티브, 목표란 뭔지 알아볼게요. 먼저 오브젝티브, 즉 목표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써 있어요. 목표는 성취해야 할 대상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이어야 하며 영감으로 가득해야 한다. 줄여서 말하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도전적인 목표만 설정하면 된다. 요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건 크롬 팀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크롬 팀의 멤버들은 A 학점 받는 게 익숙하대요. 그렇겠죠? 구글 크롬에서 일할 정도면 상당히 공부 잘했던 사람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B 학점 받는 일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OKR은 꼭 100점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문화를 고수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든 과제였다고 크롬 팀에서 얘기했습니다. 크롬 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셨듯이 이제 적정 실패를 장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A 학점보단 B 학점, 즉 95%의 달성률보다는 80% 정도의 달성률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전적인 목표, 즉 어려운 목표를 선택을 하라는 거고, 어려운 목표에 챌린지 해라. 그래야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도전적인 목표, 영감을 주는 목표를 선택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은 키 리졸트입니다. 핵심 결과라고도 하는데요. 키 리졸트는 목표 성취를 위한 과제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목표가 있고 그 하단에 키 리졸트, 얘네예요. 얘네가 목표 성취를 위한 과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식축구로 치자면 목표는 골대이고 핵심 결과는 야드라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보자면 여기에 골대가 있죠. 이게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가는 동안 이 야드라인을 통과를 해야겠죠. 네, 이 야드라인들이 키 리졸트인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목표로 도달하는 이 과정이 OKR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책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미식축구로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미식축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 그림과 이 진행 정도만 이해하고 가셔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핵심 결과에 대해서 몇 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개에서 5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뭉뚱그려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게 좋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자체로 벅찬 과제여야 한다. 이거는 오브젝티브랑 똑같죠. 목표랑. 키 리졸트도 마찬가지로 조금 벅찬 과제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뭐 항상 루티너리한 작업들, 매일매일 하고 쉬운 일들만 키리조트에 넣는 거는 전형적인 OKR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벅찬 과제여야 한다는 건 오브젝티브와 키리조트가 동일하다. 네, 이렇게 벅찬 과제이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때문에 업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런 이유가 왜 이런 이유가 나오는지는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넘어가서 OKR이 절대 안 되는, 절대 가져선 안 되는 환경이 있는데 가장 먼저 경직된 환경입니다. 네, 비난하고 그런 이제 경직된 업무 환경이면 사실상 OKR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동료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질책하는 그런 경직된 업무 환경이라면 사실상 OKR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기업이 조금 수직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OKR 하기 전에 먼저 하면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업무가 투명하게 공유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서로 너무 질책하지 않는지, 그리고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팀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경직된 환경에선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전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OKR은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조금 무서운 얘기이기도 했는데 많은 사례에서 OKR을 시작한 기업의 다수의 구성원이 나가고 다수의 구성원이 새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자가 조금 계속해서 OKR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좀 큰 프로세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껄끄러운 내용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KR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는 기업들은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인 것 같았어요. 험난한 과정이다.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그냥 이거 좋아 보이니까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는 접근하면 힘들 것 같았어요. 네, 두 번째로 요구되는 요소는 경직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평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한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하향식 목표 설정과 상향식 목표 설정 사이에 창조적인 긴장 위에 존재하는 게 최고의 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더가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바라는 구성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 구성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았고요. 이럴 때 하향식 목표와 상향식 목표는 균형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CEO가 있고 아래 실무진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무진도 설득되지 않는 목표나 몰입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걸 조정하는 이런 쌍방향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을 하나 따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시를 수행할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나한테 말해줘. 그런 말해줄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이걸 통해서 조금 수평적인 대화가 가능한 인재들이 중요하다. OKR에선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연하고 수평적인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기업 문화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어요. 네, 또 이건 다른 얘기였는데요. CEO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실무진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서로의 업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요청과 거절에 익숙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거절할 수 있을 때는 거절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료의 핵심 결과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좀 우선적으로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리졸트는 방금 전에 저희가 미식축구로 설명을 드렸지만 야드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브젝트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핵심 결과가 문제에 빠졌을 때는 조금 우선적으로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팀원 간의 조합 플레이로 이렇게 야드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따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로 갈 수 있는, 이건 절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팀원과 함께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혼자 골대로 가는 거 아니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방법도 책의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CFR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FR은 이런 방식으로 conversation, feedback, 그리고 뭐 이거 R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인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한번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 내용 하나하나 자체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의 뒤쪽에 나와 있는 CFR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억을 하실 건 팀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대화, 컨버세이션 하나만 좀 예시를 자세히 봐보면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니? 뭐가 널 방해하고 있니?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면 좋을까? 아니면 경력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넌 나아가고 싶니?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좀 떼봐도 대화가 깊게 전개가 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르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깊은 대화를 자주 해야 그래야 팀원들 사이에 그런 유대감이 공고해지고 결국에는 좋은 팀이 되고 좋은 팀이 오브젝티브까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CFR에 대한 것도 이제 미식축구로 예시를 하나 뽑았는데요. 저자는 뭐 월요일 경기의 영상 시청, 여기 뭐 회고 미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혹은 주중 회의, 또 경기 전에 하는 작전 회의, 하다못해 골 세레모니까지 모두 CFR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FR이 굉장히 큰 범위를, 팀원들 사이의 유대감과 서로를 알아가는 굉장히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CFR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을 제가 하나 내리면요, 제 개인의 언어로 OKR과 CFR을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한 요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OKR과 CFR의 지향점은 도전적인 목표를 시도하는 팀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하고, 팀원들은 자기만의 핵심 결과를 향해 달려나간다. 그런데 의심이 생기거나 동의하지 못하면 소통하고 빠르게 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고요. 팀으로서 아무도 낙오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 서로의 키리조트가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팀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대화, 피드백, 인정, 즉 CFR은 필수적으로 챙긴다. 이런 방식의 진행을 하면 그래도 OKR을 진행하면서 큰 문제는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OKR을 통해 많이 배웠지만 그 장점과는 무관하게 책의 구성에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례가 조금 과도하게 비슷해서 후반에는 조금 지루한 느낌? 이게 사례가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뒤쪽엔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가 본인의 의견이나 경영자의 말, 그리고 OKR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조금 뒤섞여 있어서 이 부분은 누가 얘기했던 거지? 이런 걸 보려면 이제 책의 앞쪽으로 다시 와서 요 파트는 지금 경영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체크하지 않으면 그걸 잡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아쉬웠고요. 또 잘된 사례들 위주로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만약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기회를 조금 놓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다면 조금 더 분량을 줄이고 반복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하면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OKR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중에서 이 정도 책만큼 사실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책이 없는 것 같고, 이 존 도어라는 분이 이 OKR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저명한 분이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분명히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뒤쪽에 살짝 매뉴얼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우리도 팀에 직접 적용을 해나가는 단계에서는 그 매뉴얼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음에도 부분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해서 길었던 OKR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